어느 영부인의 청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피아노 전공 퍼스트레이디. 그리고 한 남자의 일기장 6권을 받아들인 진심의 수신자. 이제는 국정의 동반자가 된 그녀의 여정은 정치인의 아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의 꿈, 결혼이라는 선택, 그리고 30년 넘는 시간 동안 조용히, 때로는 용감하게 곁을 지켜온 김혜경, 그녀의 이야기. 대한민국 제21대 영부인 김혜경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김혜경 여사 생애 보고서. 먼저 어린 시절 및 성장 배경을 볼까요? 김혜경, 1966년 9월 12일생. 여사는 충청북도 충주 인근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이남 일녀 중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종진 씨의 본관은 안동 김씨로 충북 충주시 산청면의 작은 시골 마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김혜경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여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남편들 이재명 대통령의 가정 형편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을 기쁘게 했으며 거짓을 싫어하는 솔직함을 갖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훗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솔직함에 마음을 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어려서부터 예술적 재능이 있었고 음악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도 각별하여 어린 시절 시골의 조부모님 댁을 찾아가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후보부인 자격으로 충남의 한 복지관을 찾았을 때 김 여사는 내려오는 동안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하고 설레었다며 당시를 떠올리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따뜻한 가족적 추억은 훗날 김 여사의 공감 능력과 대중 친화적인 면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사의 학창 시절을 살펴볼까요? 김혜경 여사는 서울예술계 명문인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에 진학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며 피아노 연주에 열정을 쏟았고 대학 재학 당시에는 오스트리아로 음악 유학을 준비할 정도로 학구적이었습니다. 숙명여대 피아노과에서 1990년 졸업을 앞둔 무렵 해외 유수를 꿈꾸던 그는 전형적인 예술 전공 학생으로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은 김 여사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지인은 김 여사가 피아노가 출신으로 문화적 예술적 감성이 있어 정치라는 딱딱한 영역에서 남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배우자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배운 고전 음악에 대한 안목과 피아노 연주 실력은 김 여사가 훗날 사회공헌 활동이나 대외 활동에서 문화예술적 소양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김혜경 여사는 학생 시절 비교적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선화예고 시절부터 쌓은 음악적 기량과 성실함 덕에 주위의 신망이 두터웠고 대학 시절에도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며 지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성품은 훗날 조용한 내조로 불리는 행보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과의 2년 전 배경을 보면 김혜경 여사가 남편 이재명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 8월 그녀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피아노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김 여사가 24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변호사 개업 초년은 27세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특이하게도 007 미팅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서로의 신상을 모른 채 본인들이 직접 약속을 잡아 만나는 소개팅 형태였습니다. 중매를 주선한 것은 교회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이 후보의 셋째 형수와 김혜경 여사의 어머니가 두 사람을 이어주기로 약속하여 이루어진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자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에 고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했다는 것 등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부유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는 살 만큼 되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 후보 집안과 경제적 격차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본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이재명 씨의 모습이 김 여사에겐 싫지 않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호감을 쌓았고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후 이재명 씨는 김혜경 씨를 매일같이 만나러 다닐 정도로 열렬히 구애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네 번째 만남 만에 청혼을 했을 정도로 속전을 펼쳤지만 당시 김혜경 씨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웃어넘기며 선뜻 승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만나도 김 씨가 확답을 주지 않자 이재명 씨는 자신이 10년간 써온 일기장 6권을 김혜경 씨에게 건네주며 진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과 내면의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 청혼의 증표로 내민 이재명 씨의 진심에 김혜경 씨는 마음을 열었고 결국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것이라며 이때를 회상했고 5번의 소개팅 중 3번째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며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이름은 김혜경이었다고 수뢰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지인 A씨는 김 여사가 워낙 거짓말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이 후보의 솔직한 모습이 김 여사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1991년 3월 두 사람은 7개월 남짓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로 둥지를 튼 신혼집은 경기도 성남시에 차렸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에서 노동운동 관련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남편 이재명 씨는 사회운동과 사건 변론에 매진하느라 매일같이 집을 비웠고 생계와 살림은 오롯이 김혜경 씨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신혼살림의 형편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로 결혼 반지의 잔금을 끝내 치르지 못해 김혜경 씨가 반지를 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웨딩링의 계약금만 걸어두고 완불하지 못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결혼 초기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김혜경 여사는 연년생 두 아들 이동호, 이윤호 씨를 차례로 낳아 키우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전공을 살려 잠시 학원 강사로 일하기도 했으나 주로 내조와 육아에 전념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활동 및 공식 행보를 보면 김혜경 여사는 애초에 남편의 정치 입문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남편 이재명 씨는 변호사로서 사회운동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하려고 했을 때 김 여사는 극구 말렸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없는 살림에 집안 풍비박산 낼 거 있냐, 출마하려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정치권 진출을 결사 반대했다고 합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이재명 씨가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려 할 때도 팔자에도 없는 정치하려느냐며 거듭 만류했지만 남편이 뜻을 굽히지 않자 마지못해 아침마다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보온병에 대추차를 싸주는 정도로 최소한의 내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입문 초기까지 김혜경 여사는 남편의 정치 활동에 회의적이었고 집안과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 재도전하여 당선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성남시장으로서 성과를 내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혜경 여사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녀는 2018년 펴낸 수필집 밥을 지어요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었다. 내가 이혼한다고 협박하기보다 응원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부인 신분이 된 후 김혜경 여사는 시장 3호로서 최대한 조용히 내조하며 남편을 뒷받침했습니다. 주변의 종교계 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남편에게 전달해주는 정치적 파트너 역할도 하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아내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다. 집사람이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며 듣는 현장에 튀는 얘기들이 판단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7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혼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몰라라는 얘기를 아내에게 자주 듣는다며 아내가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는 조언자임을 언급했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국면을 지나 이재명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자 김혜경 여사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기간에는 남편과 함께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지방 일정을 동행했고 그해 7월부터는 SBS 예능 프로그램인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등에 남편과 함께 출연하여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친근한 부부의 일상을 공개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한 측근은 김 여사가 한 동네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모아뒀다가 하나씩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것 같다고 전해
그녀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김혜경 여사는 조용한 외곽 지원 형태로 내조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후 자신과 가족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공식 유세 무대에는 거의 오르지 않고 대신 물밑에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22년까지 매주 호남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남편을 대신해 주요 인사들을 조문하거나 각계와 접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장인상을 당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대신 전남 목포로 내려가 조문했고 광주 5월 어머니 집, 목포 세월호 선체 보관소, 한센인 정착촌인 소록도 등 상징적 장소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른 덕에 김혜경 여사에게는 그림자 내조, 숨은 내조라는 별명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김혜경 여사는 제21대 영부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내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취임 직전 인터뷰에서 사정이 어렵거나 소외된 국민이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는 따뜻한 영부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편이 선출직 최고위직에 오르는 동안 묵묵히 동행해온 김혜경 여사는 이제 제2부속실 대통령 부인 비서실 복원과 함께 공식적 자리에 서게 되었고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및 문화예술 관련 행보를 살펴보면 김혜경 여사는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성남시장 부인 시절부터 지역복지관과 봉사 현장에 얼굴을 비추며 조용한 나눔을 실천했고 경기도지사 부인으로서는 공식 석상보다는 비공식 봉사를 택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앞서 언급했듯 광주 5월 어머니 집 방문, 목포 세월호 기억관 방문, 소록도의 한센인 공동체 방문 등 상징적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또한 전국의 사찰과 성당 등 종교사회단체를 꾸준히 찾아다니며 민심을 듣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공감을 보여왔습니다. 2022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배식 봉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린 일화가 전해졌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남편이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막았지만 시장도지사를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이제는 응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편이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중시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화예술 방면에서의 행보로는 본인이 피아노 전공자라는 강점을 살려 예술문화 행사에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음악 관련 행사에 참여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주변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는 클래식 음악 공연과 미술 전시 등에 꾸준히 참석하거나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비공식 행보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술적 소양은 남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개발과 정책 구상에도 영감을 주곤 했는데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가진 예술적 감성이 이 후보의 문화복지 정책에 부드러운 영향을 미쳤다고 주변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부인으로서도 김혜경 여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문화예술계와 소통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혜경 여사의 저술 활동입니다. 2018년 그녀는 밥을 지어요라는 요리 에세이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정치인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로서 김혜경 씨가 가정을 돌보며 차린 삼시세끼 밥상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책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음식 솜씨와 재료 손질법, 다양한 집밥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가족을 위한 밥상이 가진 사랑과 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책 출간 당시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나 2024년 이재명 후보의 재도전과 함께 이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 1위로 역주행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덤층의 지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지만 이를 통해 가정적이고 따뜻한 김혜경의 이미지가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책의 인쇄 일부를 뜻깊은 곳에 기부하거나 직접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이처럼 김혜경 여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배려와 봉사, 그리고 문화적 소통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다음으로 김혜경 여사의 대중 이미지와 패션 스타일을 볼까요? 김혜경 여사는 오랜 기간 대중 앞에 나서기보다 남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하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2022년 대선 기간에도 공식 유세 연단에 거의 오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림자 내조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습니다. 한편 김혜경 여사의 패션 스타일은 단정하고 우아하면서도 과도하게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당시 김혜경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화이트 순백 정장 투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백의 정장에 귀걸이 외에는 어떠한 장신구도 하지 않은 절제된 스타일링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목걸이나 브로치, 반지도 모두 생략한 채 오직 작은 진주 이어링만을 착용한 모습은 깔끔하면서도 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의 취임식 패션이 대개 흰색 계열로 국민 통합과 순수함을 상징해왔는데 김혜경 여사 역시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에 이어 이러한 화이트룩 전통을 이어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흰색은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했던 색이기도 하고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취임식에서 흰 정장을 입은 바 있어 여성 리더십의 상징 색으로 회자됩니다. 김혜경 여사의 올 화이트 패션 선택 역시 겸손함과 단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소 김혜경 여사는 공식 석상에서는 단아한 한복 차림이나 차분한 색상의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브랜드 로고를 드러내기보다는 한국적인 우아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의상을 선호했고 이는 대중에게 친근하고 검소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함께 대중 앞에 설 때는 한 발짝 뒤에서 미소로 응대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김혜경 여사는 조용하지만 할 말은 하는 내조자, 친근한 이웃 같은 퍼스트레이디 등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는 과도한 주목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자리에는 품위 있게 등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역시 김혜경 여사가 보여줄 안정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떠올려보면 김혜경 여사는 밤에 이재명과 동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집권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긴박했던 그 밤, 김혜경 여사는 직접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남편 이재명 대표를 태워 국회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훗날 김 여사는 주변 지인에게 그 순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때처럼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이 일화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부부가 함께 한밤중 결단을 내린 극적인 뒷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김혜경 여사의 신앙, 그리고 찬양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이유. 한 사람의 신앙은 한 나라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났고 또 어떻게 그녀의 삶 전체를 단단히 지탱해 왔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혜경 여사. 어린 시절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시작된 그녀의 신앙 여정은 대학 시절 CCC 전도팀을 만나 깊어졌고 인생의 동반자인 이재명 후보를 믿음의 길로 이끈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날의 낭만보다 더 깊고 단단한 김혜경 여사의 신앙. 그녀의 신앙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 예배당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첫 무대이자 신앙의 든든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지하 예배당은 작고 낡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풍금을 연주하며 꼬마 반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녀의 이름은 따뜻하게 불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척 목사님은 그녀를 우리 혜경이라 부르며 늘 축복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녀의 신앙은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그녀의 삶과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앞으로의 삶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열악했던 지하 예배당은 그녀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가대에 또 다른 혜경이와 씨앗의 결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성가대에는 우연히도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혜경이라는 이름이 교회 안에서 2번 울려 퍼지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신앙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는 전도사님과 결혼하여 프랑스로 건너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김혜경 여사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깊은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불렀던 찬송의 씨앗이 멀리 타국에서 누군가의 신앙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김혜경 여사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신앙 여정에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그녀가 처음 발을 디딘 지하 예배당의 작은 공간이 결국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더욱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같은 이름을 가진 두 혜경이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 다른 곳에서 신앙을 실천했지만, 그들이 공유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찬송의 순간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그 친구가 먼 곳에서도 신앙의 빛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신앙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신앙 전환점은 CCC 여름수련회와 거지순례라고 하는데, 살펴보면 1985년 대학 1학년이었던 김혜경 여사는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CCC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수련회는 약 1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로 새 생명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열정적인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며 신앙의 부흥을 꿈꾸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련회에서의 경험은 김혜경 여사에게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의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삶의 목적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그녀는 거지순례라 불리는 미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가난한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경험을 통해 삶을 몽땅 내어놓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는 그녀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CCC 여름수련회와 거지순례는 김혜경 여사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으며, 그녀는 신앙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순례와 순장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그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김혜경 여사는 거지순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순장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죠. 라고 말하며 그 시절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거지순례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정신을 배웠으며, 이는 그녀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순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녀는 신앙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장으로서 그녀는 동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나중에 선거운동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거지순례를 통해 배운 겸손과 섬김의 태도는 그녀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진정성을 느낀 유권자들은 그녀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신앙이 단지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이 김혜경 여사의 인터뷰를 통해 거지 순례와 순장으로서의 경험이 그녀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그녀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함으로써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그녀의 신앙 여정과 그 실천적 적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신앙 여정에 대한 비하인드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릴 무렵 김혜경 여사는 명성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시민운동에 헌신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김혜경 여사는 남편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신앙이 주는 안정감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경 이재명 후보도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분당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나란히 예배에 참석했고,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앙을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부부로서의 유대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설교 중 하나는 그루터기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혜경 여사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녀는 신앙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이찬수 목사님은 경상북도 예천 출신으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총신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 분당우리 교회를 개척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아내의 신앙을 보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신앙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고, 이는 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결국 김혜경 여사의 신앙은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편 이재명 후보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사랑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고, 이는 그들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공적 책임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기도하는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김혜경 여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갈등으로 분열된 나라를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기도가 단순한 가정의 바람을 넘어 국가를 향한 깊은 공적 시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 역시 그녀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 주민교회에서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던 중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을 때 그는 교회 기도실에서 직접 정치에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도 김혜경 여사는 그의 곁을 지키며 신앙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신앙은 그녀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치적 결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신앙의 힘을 통해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혜경 여사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단순한 내조자의 역할을 넘어 공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정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깊은 염원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신앙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남편이 갈등으로 분열된 나라를 화합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지했습니다. 결국 김혜경 여사의 신앙은 그녀의 가정과 남편의 정치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지지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신앙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감사의 삶에 대해 살펴보면 김혜경 여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가 신앙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혜경 여사는 경청하고 잘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저의 신앙 실천입니다. 라고 덧붙이며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녀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혜경 여사는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분당우리 교회에서 안내 봉사를 하며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도움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그녀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며 신앙의 진정성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많은 주목을 받지만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에 그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더 넓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녀는 신앙의 힘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김혜경 여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삶의 철학입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실천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불이 되어준 찬양과 가족의 힘에 대해 살펴보면 김혜경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이 찬양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은 어두운 순간에도 그녀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흉기 테러를 당했을 때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찬양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녀에게 당신과 가족 덕분이네 라고 말한 한마디는 그녀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김혜경 여사에게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의 밥상이 그녀의 평정심의 원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책 밥을 지어요에서 가족의 밥상이 제 평정심의 원천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며 기도와 식사의 나눔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실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밥상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밥상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쌓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김혜경 여사는 기도와 식사의 나눔이 신앙의 실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은 행위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러한 일상적인 신앙 실천을 통해 신앙이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와 식사의 나눔을 통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앙의 힘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혜경 여사에게 찬양과 가족은 신앙의 등불이자 삶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녀는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가족의 밥상을 통해 신앙의 실천을 경험하며 이 두 가지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실천은 그녀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됩니다. 김혜경 여사의 신앙은 소리 없이 단단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가정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세워 꽃을 피우며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혜경 여사의 신앙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타인을 향한 봉사와 사랑으로 표현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삶은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어떻게 더 큰 공적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가정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믿음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퍼스트레이디, 조용한 내조자. 오늘은 밥상과 요리로 그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습관처럼 밥상을 차리고 늘 먹는 식재료로 반찬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준비해왔을까? 이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 영부인 김혜경.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일상, 그리고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음식 이야기. 김혜경 여사의 저서 밥을 지어요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0대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20, 30대에는 영원히 늙지 않을 줄 알았지만 나도 어느새 50이 넘고 말았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사람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매주 월요일 아침 현관문 앞에 걸린 두부 한 모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두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성껏 만든 노동과 존엄이 깃든 두부입니다. 남편과 저녁 식탁에서 나눈 대화 속에서 그녀는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야기가 실제 식탁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매주 배달되는 두부, 위생적이고 맛있으며 무엇보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 그것은 김혜경 여사에게 있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나눔이고 공감이고 한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두부를 만든 콩물도 함께 배달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을 띄운 콩국수 한 그릇이면 더위도 피로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름 덥고 지친 부엌에서 가족을 위한 시원한 한 그릇을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식재료, 달걀. 달걀은 김혜경 여사에게 가장 창의적인 식재료입니다. 반죽에 넣어 만든 술안, 아이들을 위한 채소 달걀말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달걀찜. 그녀는 가장 평범한 재료로 가족의 입맛과 건강을 지켜온 셈입니다. 완벽한 달걀찜을 만들기 위해 맛집을 찾아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고 신선한 달걀을 고르기 위해 산란일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도 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정성은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요리를 통해 가족을 보듬고 삶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요리에 콩나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볶고 무치고 끓이고 그 어떤 조리법도 잘 어울리는 만능 식재료죠. 하지만 김혜경 여사에게 콩나물은 반찬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녀는 무콩나물국은 전날 술을 마신 남편의 해장국으로 제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남편을 챙기는 아내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녀의 주방에는 항상 양배추가 있습니다. 단식을 마친 남편의 위 건강을 걱정하며 늘 양배추를 준비합니다.
양배추를 데쳐 쌈장과 함께 내놓고 때론 살짝 익혀 먹는 부드러운 반찬으로 활용하죠. 실제로 양배추는 위에 부담이 적고 삶거나 데쳐 먹을 경우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단식 후 남편의 회복 식단에서도 양배추를 자주 활용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양배추는 단순한 반찬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이죠. 익숙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그 한 접시가 누군가의 위장을 또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김혜경 요리의 진심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조리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한 건강, 사랑, 그리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매번 반찬이 똑같다고 느껴질 때 그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스나 양념, 조리법을 조금만 달리해보세요. 그녀가 제안하는 레시피는 우리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센스와 애정이 담긴 생활 요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이들이 그냥 부치거나 찌기만 했던 두부.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이 평범한 재료에 카레가루를 입혀 전혀 새로운 감각의 요리를 완성해냅니다. 바로 두부 카레구이. 두부를 네모나게 썰어 소금과 후춧가루로 살짝 밑간한 뒤 전분과 카레가루를 골고루 묻혀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촉촉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이 아닌 적당한 열과 오일 밸런스를 찾는 센스가 필요하죠. 여기에 얇게 썬 양파와 우분살 쇠고기를 볶아 고소하고 달큰한 토핑을 올리고 마무리로 방울토마토와 어린잎 채소, 그리고 발사믹 글레이즈를 살짝 더하면 이건 더 이상 반찬이 아닙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감각적인 브런치 한 접시로 변신합니다. 두부, 카레, 소고기, 발사믹이라는 조합은 흔치 않지만 그 모든 재료가 하나도 과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김혜경 여사가 식재료를 살리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마토 달걀 볶음.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요리죠. 하지만 그녀는 이 흔한 메뉴조차 디테일로 차별화합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이 남아있으면 요리의 식감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이컨을 바삭하게 구운 후 기름기를 쫙 뺍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그런데 그녀는 달걀물에 우유를 섞어 부드러움을 살립니다. 부풀어 오르면서도 스크램블이 뭉치지 않게 팬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익히는 이 기술.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감성 있는 식감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토마토의 새콤함, 달걀의 부드러움, 베이컨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섞여 입맛 없는 여름철에도 한 그릇을 금세 비워내게 만드는 마법 같은 조화. 그저 영양가 높은 요리가 아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진짜 집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김혜경 여사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무콩나물국. 이 요리엔 흥미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콩나물국은 파, 고춧가루, 다시마, 마늘 등을 넣어 칼칼하게 끓이곤 하죠. 하지만 그녀는 무와 콩나물, 멸치 국물만으로도 깊은 맛을 냅니다. 물을 얇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콩나물을 올린 뒤 멸치 국물과 마늘을 더해 뚜껑을 연 채 센 불에 끓입니다. 이때 뚜껑을 덮지 않는 이유는 콩나물의 비린내를 잡기 위함이죠. 소금과 국간장으로 입맛에 따라 간을 맞추면 끝. 재료는 단출하지만 맛은 깊고 깔끔합니다. 무와 콩나물은 해장에도 좋고 속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조합이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편 이재명 전 대표의 단식 이후 그녀가 위 건강을 걱정하며 더 자주 끓였던 메뉴라는 점입니다. 무겁지 않게 위를 감싸주는 국. 그 국 한 그릇에 담긴 걱정과 배려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응원이 됩니다. 이처럼 김혜경 여사의 요리에는 재료의 조합과 건강한 밸런스, 조리 디테일, 그리고 삶의 경험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주방은 실험실이 아니라 사랑과 시간이 축적된 공간입니다. 식재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익숙한 메뉴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하며 오늘 먹을 밥이 기억에 남을 밥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요리들이 특별한 이유는 복잡한 기법 때문도 희귀한 재료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당장 냉장고에서 꺼낼 수 있는 재료로 마음을 담아 조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요리는 결국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흉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냉장고에 두부 한 모가 있다면 그냥 부치지 말고
카레가루를 살짝 입혀보세요.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 땐 우유를 살짝 섞어 부드러움을 살려보세요. 무와 콩나물만 있다면 조용한 아침을 깨우는 따뜻한 국을 끓여보세요. 김혜경 여사의 요리는 단지 밥을 짓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한 58년. 58년? 여기서 58년.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너무 젊으신데? 23살. 지금 82살. 어머나. 저도 혜경이에요. 저희 엄마랑 같이 해요. 딱 일찍 나오죠. 네. 와. 최고. 아이고, 보기 좋네요. 바로 눈앞에서 마주한 시민들은 김혜경 여사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에서의 짧은 대화, 영화관에서의 조용한 관람, 그녀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김혜경 여사의 소소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서울의 주말 오후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도 불구하고 연서시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특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시장에 깜짝 등장한 것입니다. 평소 대형 정치 행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통령 부부를 바로 눈앞에서 마주한 시민들은 놀라움과 환영의 인사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상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직접 손을 잡아주고 대통령님, 여사님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장 물건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활력이 넘칩니다. 대통령 부부가 와주셨으니 저희도 힘이 나네요라는 한 상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서시장은 전통적인 한국의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늘어선 채소가게, 과일가게, 반찬가게에서 고소한 냄새와 활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속에 대통령 부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은 작은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내가 살면서 대통령 부부를 직접 볼 줄이야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으며 이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 부부와 시민 사이에 특별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모습은 화려하거나 멀게 느껴지는 권위적인 퍼스트레이디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의 한 구석에서 어묵을 맛보고 상인들에게 가격을 물으며 마치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휴대폰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속에서도 김혜경 여사의 미소는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고 시민들과의 대화는 진솔했습니다. 한 상인은 여사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연서시장에서의 방문을 마친 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오후 영화관 로비는 이미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팝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등장하자 순간적으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아니야? 라는 작은 목소리가 퍼져나갔고 이내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은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에서 극장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독립군의 항일 투쟁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표를 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평범한 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가 아닌 그저 한 쌍의 부부로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장면이었기에 시민들은 더욱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관람객은 이 자리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워했고 또 다른 이는 정치인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로비를 나서는 대통령 부부를 향해 시민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중년 부부는 우리도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왔는데 대통령 부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묘하게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대학생은 사람 냄새가 난다. 대통령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진짜 부부 같은 모습에 친근함이 느껴져요. 라는 반응부터
대통령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이렇게 화제가 되는 나라. 참 독특하다라는 냉소적인 시각까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서시장을 찾은 장면은 직접 와서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서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진심처럼 보였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길거리 인터뷰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채로웠습니다. 한 상인은 대통령 부부가 시장을 찾아줘서 힘이 났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경호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라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연인처럼 영화를 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김혜경 여사의 친근한 이미지를 주목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퍼스트레이디라기보다는 옆집 언니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더 호감이 간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시장에 와서 어묵도 먹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했지만 오히려 대다수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준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서시장과 영화관 방문은 국민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치적 무대에서의 화려한 연설이나 공식 의전이 아닌 평범한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한층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보는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사람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작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짧은 대화, 영화관에서의 조용한 관람,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이 모여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시장이나 영화관에서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마주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근함과 위로였을까요? 그런 나라의 영부인이 한국의 한복을 입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복 외교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김혜경 여사. 청와대 상춘제.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 부부가 마주 앉은 이 자리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문화 교류의 무대였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김혜경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단 한 벌의 한복이 한 나라의 문화적 품격을 보여주었고 또 한 사람의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김혜경 여사가 베트남 응호 푸엉리 여사에게 선물한 한복이었습니다. 베트남 퍼스트레이디가 한복을 직접 입고 상춘제 행사에 등장한 그 순간 현장 분위기는 술렁였습니다. 김 여사가 선물한 청색 당의와 치마, 분홍 고름이 어우러진 조선 전통 한복은 리 여사의 이미지와 너무도 잘 어울렸고 리 여사 본인도 아주 마음에 든다는 말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복은 단지 예쁜 옷 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담아 이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오자이라는 고유의 전통 복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의복에 담긴 문화적 자부심도 큽니다. 그런 나라의 영부인이 한국의 한복을 입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외교적 감동이었죠. 이날 상춘제에서 진행된 전통 음악 공연 또한 두 정상 부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은고, 양금, 피리, 장구 등으로 구성된 편수대엽 모라는이 울려 퍼질 때 김혜경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언어 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매개였고 김 여사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이 선보인 단다 공연이 이어졌고 김혜경 여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단다는 베트남 전통 현악기로 자연의 소리를 닮은 음색이 특징입니다. 리 여사는 공연 후 김 여사에게 단다를 직접 설명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악기를 만지며 짧은 체험도 함께했습니다. Không đánh nữa mà luyến lấy này ra giai điệu. Chỉ luyến con cái tay.
이어진 차담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는 베트남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좋은 차는 좋은 사람과 마셔야 맛있다. 리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 여사의 따뜻한 미소는 상춘제의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와 함께 서로의 문화와 가족 이야기,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담소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녹지원 산책은 이번 만남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고즈넉한 정원을 함께 걷는 두 영부인의 뒷모습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이 장면은 단순한 행사의 끝이 아니라 외교적 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산책 내내 리 여사에게 나무 이름, 꽃 이름, 그리고 청와대에 얽힌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었고 리 여사는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번 상춘제 만남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준비한 한복, 정성 가득한 차담, 따뜻한 미소와 공감의 언어들, 이 모든 것이 모여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문화 외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혜경 여사의 존재감이 빛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로, 배려 깊은 행동으로 한국의 문화를 대표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의 모습은 한 나라의 영부인을 넘어 한류의 문화대사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에 부딪혀 반짝이는 이곳은 오늘 특별한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의 응우 푸엉리 여사와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 김혜경 여사가 함께하는 문화외교의 현장. 두 영부인의 만남은 이미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박물관 앞에는 취재진과 관계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 쪽 대기하던 관계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김혜경 여사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며 인사합니다. 그는 오늘 동행할 안내자이자 해설자였습니다. 김 여사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도 인사를 건넵니다. 김 여사는 반갑습니다. 라고 답하며 손을 가볍게 잡아 악수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긴 외교 일정 속에서 이런 문화 현장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이자 외교적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며 오늘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곧 관계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선물은 박물관 측이 준비한 기념품으로 오늘 관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이 은은히 흐르며 박물관 내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시실 특유의 정숙함이 느껴지고 곳곳에서 큐레이터와 보안 요원들이 안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일행은 안내에 따라 전시물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이드는 불상 앞에 서서 가장 대표적인이라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조각상은 한쪽 다리를 내리고 다른 다리를 올린 독특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상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교 조각의 전형적인 자세였습니다. 가이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덧붙입니다. 불상은 돌을 깎아 만든 것이었고 표정과 손의 위치까지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베트남 영부인은 유심히 바라보며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뒤 가장 주목받는 유물 앞에 도착합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로 반출됐다가 돌아온 의궤입니다. 큐레이터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병인양요 때 가져간 것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반환 운동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고속철 사업 협력을 계기로 돌려받았죠. 김 여사는 그렇군요.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걸 직접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큐레이터는 의궤 속 기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금님의 장례식 때 있었던 모든 사람과 예산, 날짜가 기록돼 있고 그림으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비디오 기록과 같습니다. 전시실을 옮겨 한국과 베트남의 문자 기록 전시 코너로 향합니다. 바닥에는 초록색 잔디 무늬의 전시 연출이 깔려 있고 벽면에는 한글 한자, 베트남 쭈놈 문자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가이드는 이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전시 코너에서 두 영부인은 각자의 전통 의상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김 여사는 조선 왕실 예복을 가리키며 이 문양은 권위와 염원의 상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베트남 영부인은 고운 비단 아오자이에 담긴 전통 문양의 의미를 전합니다. 짧지 않은 관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 두 영부인은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유물 앞에서는 오히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하루는 사진과 기록 속에 남아 앞으로도 두 나라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사례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이자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 축제가 지닌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고, 그녀는 작품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과 감탄을 표했고,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사례로 미술계뿐 아니라 문화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이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키아프 서울 2025와 세계 3대 아트페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프리즈 서울 2025의 화려한 막이 올랐죠. 그리고 그 현장에는 뜻깊은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이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사례로 미술계뿐 아니라 문화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김혜경 여사는 전시장을 직접 돌며 다양한 작품들을 세심히 감상했습니다. 관람 내내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미소로 격려했고, 작품 앞에서는 유독 시선을 오래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깊었습니다.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전통과 현대, 한국적 뿌리와 세계적 가치가 교차하는 미술축제의 현장에서 김 여사의 발언은 한국이 지닌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키아프 프리즈 서울은 글로벌 톱 갤러리들이 참여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작품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많은 해외 VIP와 컬렉터들이 한국을 찾는 거대한 문화 이벤트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 축제가 지닌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고, 동시에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에 서 있는 영부인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들에 대한 김 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작품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과 감탄을 표했고, 변화하는 예술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영부인은 미술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과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로 비쳤습니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도 함께 오갔습니다. K-팝과 애니메이션,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결합하는 흐름을 주제로 한 대화는 오늘의 행사에서 김 여사가 보여준 문화적 감각과 열린 시선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여사가 전시장에 등장했을 때 현장은 순간적으로 술렁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모습을 기록했고, 일부 외신 기자들은 퍼스트레이디가 한국 미술 축제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한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의상은 국제적인 미술 축제의 무대에서 한국적 품격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김혜경 여사는 이미 여러 차례 문화와 예술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이러한 예술적 여정은 취미가 아니라 학문과 전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선화예술고등학교 음악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어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학과에 1985학번으로 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피아노 전공자로서 연주 실기와 음악 이론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이 인간의 정서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연주 기술을 넘어 치료적 접근까지 학문적으로 익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의 기초와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무대 경험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주요 행사에서 예술을 국가 이미지와 문화 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키아프 방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와 발언은
피아노 전공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학문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사에 동석한 주요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김 여사는 문화예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전통에서 비롯된 색과 선,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도가 결국 한국을 세계로 확장시킨다고 말하며 한국 미술계의 국제화를 응원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길목에서 한 외국인 컬렉터가 김 여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적 에너지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퍼스트레이디가 직접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한국 예술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진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따뜻한 악수와 함께 예술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다며 화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키아프는 한국 현대 미술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여기에 4년 전부터 프리즈와 공동 개최되면서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세계적인 갤러리와 작가들이 참여하고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드는 이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한국 미술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보를 통해 드러난 것은 김 여사가 한국 문화 외교의 최전선에 선 문화사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발언과 행보 하나하나는 곧바로 뉴스가 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키아프 방문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하나의 화려한 개막식이자 동시에 문화외교의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의 한가운데 김혜경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과 한마디는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 문화예술이 세계와 어떻게 호흡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코엑스의 그 장면이 한국 미술사와 문화외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하나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알링턴 국립묘지가 특별한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이번 방문은 미국 공식 순방 일정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순간인데 한미동맹의 뿌리를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자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이번 참배는 바로 그 기억을 존중하는 행위일 텐데요. 톡톡 이슈 특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 공식 순방 일정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뿌리를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바로 옆에 자리한 곳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군사 묘지입니다. 이곳에는 40만 명이 넘는 장병과 유족이 안장되어 있으며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중요한 전쟁마다 희생된 군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치러온 굵직한 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알링턴 국립묘지가 특별한 이유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미군 장병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잠들어 있기에 한국 대통령의 알링턴 방문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이는 미국 국무부 의전장 모니카 크롤리였습니다. 모니카 크롤리는 미국 국무부 의전장입니다. 의전장은 해외 정상들의 미국 방문을 조율하고 모든 공식 행사의 격과 절차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모니카 크롤리는 전직 언론인이자 정책 전문가로 국무부 의전 책임자로 임명된 뒤 주요 정상들의 미국 방문을 총괄해왔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현장에서도 그녀는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맞이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전적 상징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크롤리 의전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살짝 내밀었고 김혜경 여사는 정중한 미소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지만 단단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고개를 약간 숙여 예의를 표했고 크롤리 의전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표정은 담백하면서도 차분했고 절제된 미소 속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롤리 의전장은 의전 책임자답게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통령과 여사를 맞이하며 한미 간의 오랜 우정을 상징하듯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워싱턴 관구 사령관 앙투아네트 겐트 장군도 인사를 건네며 의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간 뒤 대통령 내외는 안내를 받아 무명용사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엄숙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날 참배는 무명용사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명용사탑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전쟁터에서 산화한 이들을 기리는 상징물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방문하면 반드시 헌화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곳을 찾은 순간 현장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자 미군 의장대가 정렬했고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21발의 예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군사적 최고 예우를 갖춘 이 장면은 한미동맹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고 이어 진원곡이 흐르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무명용사탑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화환을 바쳤습니다. 화환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서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정한 검은색 양복 차림에 은은한 태극 문양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차분한 남색 계열로 무겁지 않으면서도 엄숙한 자리에 어울렸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담백한 톤의 정장 원피스에 깔끔한 재킷을 걸쳤습니다.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절제된 품격을 드러내는 매무새였습니다. 헌화 직전 대통령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가에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화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잔잔한 표정으로 동행했으며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미군 의장대가 일렬로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제복과 무표정한 얼굴은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군악대가 연주하는 느린 박자의 곡조는 잔잔히 울려 퍼지며 묘역 전체를 숙연한 분위기로 감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조차 순간 멎은 듯 현장은 정적과 경건함이 지배했습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두 손으로 화환을 곧게 세우듯 정성스럽게 놓고 잠시 그대로 손을 댄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묵념이 이어지는 동안 바람이 살짝 불어 대통령의 재킷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햇빛은 묘역 위로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고 참석자 모두 숨을 죽인 채 침묵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순간 대통령 내외의 절제된 몸짓과 단호한 표정은 희생자들에 대한 존경과 한미동맹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헌화 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여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짧지만 깊은 이 순간 대통령 내외의 모습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유하는 희생과 기억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 내외의 표정은 차분했고 절제된 태도 속에서도 깊은 경의가 묻어났습니다. 헌화를 마친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참석자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화가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국립묘지 내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에는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의 기록과 사진, 전쟁터에서 남겨진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물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안내자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차분한 표정으로 관람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동안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알링턴 방문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내포했습니다. 기념관 내부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전쟁 당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전장에서 사용되었던 낡은 군복과 전투화, 녹슨 철모, 군번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으며 설명을 곁에서 전하는 안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남편 곁에서 조용히 전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전 장병들의 유품 앞에서 잠시 손을 모으듯 가슴 앞에 두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시실의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함께 동행한 미국 측 의전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 역시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며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전시품 위로 부드럽게 드리워지며
희생과 기억의 무게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이어 전시품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그 옆에서 같은 자세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절제된 몸짓은 단순한 외교 의전이 아니라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천천히 둘러보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유품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낡은 군화에 다른 밑창, 총탄 자국이 남은 철모, 군번줄에 새겨진 숫자들은 모두 한국전쟁 당시의 처절한 순간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그 곁에서 작은 숨을 내쉬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동행 역시 단순한 배우자의 참여가 아니라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한미양국의 역사적 연대를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방문은 미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은 한국 대통령 내외의 알링턴 방문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뿌리를 다시 확인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가 다수 안장된 묘역에 헌화한 것은 양국 관계의 상징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단순히 죽은 자의 안식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곳을 찾은 것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역사와 희생을 기리며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동맹 현대화, 국방협력, 무역 투자, 북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알링턴 참배는 그러한 협력의 근간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희생 위에 세워진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로서 대통령 곁을 지키며 함께 묵념하는 모습은 한미동맹이 단순히 국가 차원의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존중과 공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헌화와 기념관 방문을 마친 뒤 대통령 내외는 다시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일정은 짧았지만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알링턴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미국 땅에서 전쟁의 희생자들을 직접 추모하며 자유와 평화, 동맹의 가치를 되새긴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관계는 경제와 안보, 외교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 더욱 긴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협력의 출발점에는 한국전쟁으로 맺어진 피해 동맹, 그리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수많은 희생자들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이번 참배는 바로 그 기억을 존중하는 행위이자 미래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